MZ세대 힐링 22강화 희망과 행복을 향해 질주하라 13송인 섭숙대 명예교수 타산전인교육 캠퍼스 원장. 자신감은 성공의 동력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멘토 외에 또 하나 장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감이다. 자신감으로 무장할 때 비로소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감이 없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감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는 말을 남겼다. 아마도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를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무척 공감 가는 말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실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은 소극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하는 일도 잘 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언제나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신감이 더욱 결여된 사람들은 떳떳하게 남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며 심하면 대인기피증이나 대인공포증까지 겪게 된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이제 자신감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라면 그는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는 에머슨의 말은 거의 진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자신감의 문제는 청춘의 진로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신감이 결여된 청춘이라면 진로의 문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회사에 취직하는 문제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접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자신감이 없다면 면접을 통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오늘날 청춘의 이미지가 어둡게 인식되는 데에도 바로 이 자신감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 아무리 어두운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결코 어둠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감은 청춘의 진로 문제를 넘어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거대한 에너지와 같은 대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자신감의 실체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에 이처럼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것일까? 나는 자신감이란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과도 같은 것이라 이야기하고 싶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뿜어내는 동력이 있어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동력의 크기가 클수록 더욱더 힘차게 달릴 수 있다. 반면 동력의 크기가 작을수록 자동차의 움직임은 둔할 수밖에 없다. 이래 이야기에 등장하는 티구는 불과 20살의 나이에 1000개가 넘는 발명 아이디어를 내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어 실제로 방송에서도 주목을 받은 청년이다. 하지만 그의 발명품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어 스스로도 고민 중에 있는 상태다. 하지만 나는 티군이 어릴 적부터 발명이라는 자신의 꿈을 찾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그는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내가 티군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티군이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에 자신감을 잃는다면 어쩌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간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중도에서 포기하게 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자신감의 결여 때문이다. 막상 그 일이 하고 싶어 그 일에 뛰어들었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득실거린다. 그 중에 자신의 실력은 거의 중하위권 수준이라면 자신감이 떨어질 것은 당연하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제 그의 자신감은 밑바닥 수준까지 떨어지고 결국 포기라는 극단적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티구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상금을 획득하기도 하였으므로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2의 에디슨이 나올지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다. 어떻게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 어쩌면 자신감의 중요성은 꿈이나 희망보다 더 막강할지도 모른다. 꿈이나 희망은 나를 성실과 근면으로 이끌어줄지는 몰라도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려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나는 꿈과 희망에 오직 자신감이 더해져야 비로소 성공의 고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디슨도 자신감이야말로 성공으로 이끄는 제일의 비결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10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꿈 이루기에 뛰어들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의 고지에 오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감까지 갖춘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자신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자신감의 영역을 일과 자존감, 두 경우로 나누어 이야기하려 한다. 누구나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그 분야에서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일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오직 노력이다. 즉, 일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숙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말콤 글래드웰 또한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한다. 그만큼 일에 대해 자신감 있는 경지에 오르는 데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뜻한다. 물론 어느 정도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남보다 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의 숙련이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자신감의 영역 중 자존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일에서의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지속적 성공, 나아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일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데 자존감에 있어서 자신감이 낮다면 그는 성공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지 않겠는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관계에 서툴고 그래서 결국 그는 일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자존감 영역에서의 자신감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다. 우리는 이를 이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다. 아마도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도대체 정주영 회장의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어떤 난관에서도 당당할 수밖에 없었던 정주영 회장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나는 당연히 그가 내가 있는 나를 가진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스스로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 불가능이 앞에 닥쳐오더라도 자존감이 누그러지지 않는 것이다. 자존감이 펄펄 살아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을 터다. 결국 그의 성공의 근원은 내가 있는 나가 가지는 자존감에서 출발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나가 가지는 자존감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이 그를 성공으로 이끈 것이고 이처럼 내가 있는 나를 갖추게 될 때 나는 비로소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은 다 나의 내공을 쌓기 위한 공부라는 생각으로 학교 생활, 사회생활에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이 쌓여 나의 내공도 점점 깊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내공이 극대화된 상태가 바로 나의 자존감이 극대화된 상태가 된다. 정주영 회장의 자존감도 이런 사회생활의 공부 가운데 점점 더 극대화되었을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렇게 된 나는 이제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자존감으로서의 자신감이다. 이제 이 두 가지 자신감을 가진다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그야말로 거침없이 꿈을 이루어가는 진로의 무대가 펼쳐질 것이며 성공 진로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MZ세대 힐링 23강상 나만의 스펙과 창의력이 필요하다. 취업용 스펙 쌓기에 몰두하다. 취업준비생인 큐양은 오늘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취업을 위한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는 토익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다. 지난번 시험에 800점대가 나왔는데 이번에 기필코 900점대에 진입하기 위해 기를 쓰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너 자격증은 따놨니? 휴식 시간 도서관 휴게실에서 친구가 물었다. 물론이지. 컴퓨터 활용 능력하고 무역영어 자격증까지 따놨어. 대단하다 얘. 난 컴퓨터 활용 능력 하나밖에 안 따놨는데. 참. 어학연수 경력도 있어야 한다던데. 너 어학연수는 다녀왔어? 응. 그건 1학년 때 다녀왔었어. 너는 내 사정 알잖아.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벌어야 하는 신세인데 어학연수는 사치지. 사치. 요즘 어학연수 안 갔다 온 애들 취업하기 힘들다던데. 걱정이다. 그러게. 그때 새침하게 생긴 다른 친구 하나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평소 얼굴에 주근깨가 많고 또 분위기 깨는 선수라 해서 분깨라는 별명이 붙은 친구였다. 쯧쯧, 놀고 앉아있네. 언제적 이야기하는 거야? 휴양은 기분이 확 나빠져 그 친구에게 따져 물었다. 그래. 넌 뭘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은 인턴 경력 없으면 취업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 몰라? 인턴, 경력? 그래. 게다가 대회에 나가 수상 경력 정도는 있어야 명함 내밀 수 있어. 그럼. 넌 그거 다 해놨어? 호호. 물론이지. 휴양은 갑자기 토익 준비만 하고 있던 자신이 우물안개구리 신세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인턴 경력은 물론이고 대회에 나가 상을 타본 경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취업용 스펙 대신 꿈을 선택하다 넥슨의 김정주 회장. 그렇다. 불과 40대의 나이로 한때 대한민국 주식부 3위에 오르기도 했던 이때. 1위가 이건희 삼성 회장. 2위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었다. 그의 별명은 은둔자였다. 그는 어쩌면 요즘 말하는 스펙으로 따지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은 학벌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서울대 학사의 카이스트 석사와 박사 수료를 거쳤으니. 그러나 정작 그가 선택한 길은 유명대학 교수가 되거나 연구소 취직이 아니라 창업이었다. 그것도 조그만 단칸 방 같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초라한 창업. 사실 그는 카이스트 박사 과정을 졸업하지 못했다. 그 박사학위 하나만 있다면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바보 같게도 그는 찬란한 박사학위 대신 창업을 선택한 것이다. 도대체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그는 오로지 한 길, 컴퓨터에 빠져 살았으며 사실 그가 쌓은 학벌 또한 컴퓨터를 공부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 그래서 카이스트로 진학해 다시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공부했던 것이다. 이때 그를 매료시켰던 것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게임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촉을 느꼈다. 그렇게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 게임 회사를 창업했고 이 사무실에 틀어박혀 처음으로 개발해내었던 게임이 바로 바람의 나라였다. 이 게임은 세계 최초로 대중화시킨 MMORPG 다중역할 수행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창의적인 게임이었다. 그의 촉은 적중했다. 바람의 나라가 데이트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그는 국민 레이싱 게임으로 히트를 기록했던 카트라이더, 메이플, 스토리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넥슨을 국내 최대의 게임 회사로 키우는 데 성공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넥슨 재팬을 설립해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였던 닌텐도에 이어 자산 기준 일본 전체 게임 회사 2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내었다. 이 덕분에 그의 개인 주식 자산이 국내 3위에까지 오르기도 했던 것이다. 그처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회사에서 은둔자로 통했다. 한 번은 그가 회사 주차장에 차댈 자리가 없어 근처를 서성이자 경비가 달려와 그를 잡상인 취급하며 쫓아내려 할 정도였다. 회사의 회장님을 경비가 쫓아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질 뻔했던 것이다. 또 그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다른 좋아하는 일을 하러 다니기도 했다. 그중 연극에 관심이 많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녔었는데 아무도 그가 그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한다. 한 번은 그가 해외 출장 때문에 수업을 빼먹자 교수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니 개그도 이런 개그가 따로 없을 정도다. 학생, 늦은 나이에 학교 다니느라 수고는 많은데 그렇게 수업 빠지면 취직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그는 다름 아닌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다. MZ세대 힐링 23강화 나만의 스펙과 창의력이 필요하다. 취업을 위한 스펙의 시대는 끝났다. 청춘의 꿈과 진로 이야기를 하면서 스펙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청춘들은 마치 스펙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하다. 대학의 도서관을 보면 그 분위기가 거의 삼엄할 정도이니 과거 낭만적이었던 대학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당연히 취업 때문일 것이다. 취업하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해야 할 만큼 어려우니 취업 경쟁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이에 기업들은 과거 학벌과 학점으로만 인재를 뽑던 방식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스펙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취업 5대 스펙이 유행하였다. 이른바 학벌, 학점, TOEIC, 어학연수, 자격증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취업 스펙이 등장하였다. 이른바 취업 8대 스펙이다. 즉 기존의 5대 스펙의 봉사, 인턴, 수상 경력까지 더해진 것이 바로 취업 8대 스펙인 것이다. 도대체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든 것이며 이처럼 무한 경쟁 속에 던져진 우리의 청춘들은 어디까지 내몰려야 하는 것일까? 2015년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청춘들이 얼마나 스펙의 허구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직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준비했거나 준비 중인 스펙이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48.5%가 그렇다라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그 스펙을 쌓기 위해 지출한 돈이 평균 109만 원에 육박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가 스펙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스펙을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고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청춘들은 이런 답을 내놓았다. 누구든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는 훌륭한 것으로 칭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미래를 바르게 내다보고 바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생각해보라. 산의 정상을 찾아 산을 오르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한참 길을 헤매는 미아가 될지도 모른다. 불안을 조성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이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스펙들을 살펴보면 자격증, 토익, 점수, 외국어, 회화능력, 봉사활동예외, 연수예외, 경험, 메모 등의 순으로 나온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로지 취업을 위한 스펙들이지 않은가? 그런데 만약 생각해보라. 기업들에서 더 이상 이런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아마도 이런 스펙을 준비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채용 시장을 보면 이런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과거 서류와 필기시험에 중점을 두고 면접은 의례적인 통과 과정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면접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실제 2015년 SK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 국내 굴지의 그룹 상반기 공채 모집에서 스펙난을 없애기도 하였다. 전혀 스펙을 보지 않은 채 하는 블라인드 인터뷰 면접이 있는가 하면 면접관과 수험생들이 함께 하루를 보내며 평가받는 다차원 면접도 있다. 또 수험생들끼리 서로를 평가하는 동료 평가 면접도 시도되고 있다. 이외에 신종으로 SNS를 통한 면접도 시도되고 있다. 왜 대기업들은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걸까? 그것은 스펙이 극도로 강조되었던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그야말로 침체 일변도였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스펙 위주의 인재를 뽑아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자 했으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만 것이다. 물론 그 사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세계적 도약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들의 도약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동력의 결과이지 스펙 위주의 인재가 이뤄낸 성과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증거로 이들 두 기업도 이제 더 이상의 한계에 부닥치며 허덕이고 있지 않은가. 또 이들 두 기업의 선전만으로 대한민국 코를 움직일 수는 없는 법이다. 기업들은 눈치가 빠르다.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허덕이는 원인을 간파한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추구했던 인재상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즉 지금부터의 인재는 과거와 같은 스펙 위주의 지식형 인재가 아니라 조직에서 조화를 이루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 대표적 예가 아닌가.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지식형 인재보다 창의적 인재가 먹여 살릴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기업의 채용 문화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의 청춘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스펙 위주의 인재가 아니라 21세기적 신지식을 갖춘 창의적 인재이다. 이런 창의적 인재를 더 이상 스펙만으로 발굴해낼 수가 없다. 그런데도 청춘들이 과거의 스펙에 목매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슬프기까지 하다. 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큐양의 모습은 오늘날 이런 청춘들의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자화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 스펙은 이유 있는 스펙이어야
이제 이야기에 등장하는 김정주 회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가 2011년도 대한민국 주식부자 3위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1대 사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때 1위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 2위가 현대의 정몽구 회장이다. 이 두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뒤로 쟁쟁한 대기업의 오너들과 재벌 2, 3세들은 다 어디로 가고 김정주가 당당히 3위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때 그의 나이 불과 43세였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재벌 2세나 3세 출신이 아니라 자수성가로 이뤄낸 업적이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할 수준에까지 이른다. 도대체 김정주 회장은 어떻게 이 영화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우선 그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한 관심 분야가 있었다. 사실 그가 쌓은 스펙은 취업을 위한 스펙이었다기보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충족시키기 위한 스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로지 컴퓨터 한 길만을 파고들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김정주 회장은 드디어 자신의 길을 발견하였다. 바로 게임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카이스트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그 어렵다는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 만약 이때 김정주 회장이 취업만을 위한 스펙에 올인했다면 결코 창업을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주 회장의 아버지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에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냥 박사학위 받고 교수나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창업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더욱이 김정주 회장의 창업 시기가 IMF 전후였다는 사실을 알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펙의 새로운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 즉, 스펙이란 취업을 위해 나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또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높여야 하는 나의 가치인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스펙의 개념이 바뀐다면 이제부터 스펙은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스펙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건대 내가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스펙을 쌓게 되어 있다. 그저 남들 따라 자격증 따고 거금을 들여가며 외국에 다녀오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꿈과 또 그 꿈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꿈과 관련된 지식을 공부하고 또 필요할 경우 외국어 공부까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목적이 분명한 스펙, 이유 있는 스펙을 쌓으려 하지. 막연한 미래를 위해 스펙을 쌓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있는 나가 생각하는 새로운 개념의 스펙이다. 이러한 이유 있는 스펙은 또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리레의 인재상과도 맞물려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리레형 인재상은 창의적 인재라 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인재가 창의적 인재인가? 창의적 인재란 기존 사회의 틀 속에서는 나올 수 없다. 기존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창의적 인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있는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눈 돌리지 않는 사람이다. 오직 자기의 주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밀고 나가는 사람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자신만의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이제 이유 있는 스펙 공부를 통하여 극대화될 수 있다. 즉,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내가 있는 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바로 김정주가 그런 사람이었으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우리의 청춘들도 스펙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바란다. 더 이상 남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스펙 쌓기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또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이유 있는 스펙 쌓기를 해야만 한다.